안녕하세요. 백억 루틴입니다. 오늘 2026년 3월 15일 일요일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부자의 언어, 어떻게 살아야 부자가 되는지 묻는 아들에게 내용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제가 한번 전체적으로 다 읽었는데요. 끝까지 읽고 나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려주는 책입니다. 한 번, 두 번 읽어서는 사실 기억이 잘 안 나서 오늘 40분 정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를 추구하라. 경제적 안정, 돈 걱정 없이 사는 삶. 하루하루는 모두 하나의 씨앗과도 같다. 부를 일구는 정원사. 남자는 홀로 벤치에 앉아 자신의 농장 한끝에 자리한 연못을 굽어보았다. 무릎에 두툼한 책 한 권이 놓여 있었고 그는 자신의 원고 서문에 쓸 구절을 끼적대고 있었다. 이 나이가 되어 돌아켜보니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삶에 대하는 정신적 태도다. 한 사람의 인생을 책에 비유하면 매 쪽에 담긴 용기 있는 결정에 따라 그 사람의 인생도 달라진다. 이 구절은 부를 향한 복잡한 여정을 되새겨보기에 좋았다. 그에게 경제적 안정을 안겨준 것은 무엇인지는 어느 한 가지를 콕 집어 말할 수는 없었다. 삶 역시 그런 식으로 돌아간다. 정원사는 젊은 시절을 떠올렸다. 그때 친구들은 그에게 일에 미쳤다고 했고 실제로 그의 삶에서 일과 생활의 균형을 찾아볼 수 없었다. 친구들은 그에게 좀 천천히 가라고 마음 편히 여가도 누리라고 했다. 하루하루를 즐기라고 했다. 왜 인생에 만족하지 못하는지, 왜 평범한 생활에 만족하지 못하는지 의아해했다. 친구들이 그에게 말했다. 인생에는 돈보다 중요한 게 많아. 왜 그렇게 일에 매달려? 진정으로 돈보다 중요한 게 훨씬 많지. 정원사는 친구들의 말에 동의했다. 하지만 돈 문제를 극복해야 다른 중요한 것들에 집중할 수 있어. 돈과 시간이 없으면 자기 인생을 뜻대로 살아갈 수 없게 돼. 물론 친구들의 충고는 선의에서 우러러 나온 것이었다. 하지만 그것이 그를 변화시키지는 못했다. 그는 친구들보다 나아지려는 것도 높은 수입을 올리고 부유한 생활을 하려는 것도 아니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정도 성공은 취한다. 하지만 그가 추구하는 건 여타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과는 달랐다. 그는 늘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히 알았다. 그건 경제적 성배였다. 그는 수년 동안 엄청난 부를 쌓았고 친구들은 그를 행운아라고 불렀다. 그리고 또 한 번 그에게 지금의 성공에 만족하고 좀 편안해지라고 충고했다. 무덤에 갈 때 돈은 못 가져가. 지금 누리지 못하면 그 돈이 무슨 소용이야. 친구들은 그의 내면 깊은 곳에 자리한 동기가 무엇인지 몰랐다. 그러니까 그저 돈을 모으려고 은행에 현금을 넣어두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말이다. 그는 우리를 점하고 싶었다. 사람들 사이에서가 아니라 그의 인생의 경제적 조건에서. 그는 늘 이렇게 말했다. 돈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닥쳤을 때 그걸 해결하려면 돈이 있어야 돼. 그러면 그건 사소한 문제가 돼. 하지만 그럴 돈이 없다면
가장 사소한 문제가 인생에서 가장 끔찍한 문제가 될 수 있어. 훗날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어서 어마어마한 부를 일구게 된 그는 그제야 세상을 바라보고 경험하고자 여행을 떠났다. 여행을 하면서 그는 사람들이 경제적 문제에 얼마나 시달리고 있는지를 보았다. 장소는 달라도 대부분 경제적 문제로 괴로워하고 있었다. 사람들은 거의 모든 돈에 대해 생각하고 돈을 바라고 있는 것 같았다. 하지만 분명한 건 부를 차곡차곡 쌓아나가는 선택은 하지 않았다. 이런 점에서 그는 남들과 다르게 행동했다. 그는 성공은 다양한 목표들이 가져온 결과물들에 한데 모여 이루어진 것이었다. 부는 욕망의 씨앗 삼아 자라난다. 노인은 나이를 먹으며 온화해졌고 친구들은 그의 포도 농장 단골 손님이 되었다. 그들은 그렇게 부를 일구는 정은사라는 별명을 붙여주었다. 그가 뒷글을 가꾸는 걸 좋아했기 때문이다. 조금 유치한 별명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는 불만을 표시하지 않았다. 오히려 1년쯤 지났을 때 자신의 농장에 부를 일구는 정원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그는 이 이름을 좋았다. 삶을 정원일에 비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정원사는 땅을 일구는 노력을 아까워하지 않았다. 또한 겉으로 보이는 자연 뒤에 자리한 보이지 않는 불가해한 힘들이 식물을 자라게 한다는 사실도 알아야 한다. 이제 그의 삶도 얼마 남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 되었다. 그는 책을 팔에 끼고 자신의 농장을 걸어가면서 세상 만물에 자리한 가장 큰 질문 하나를 떠올렸다. 지금 손에 쥔 성공은 얼마나 가치가 있나? 평생 열심히 살면서 막대한 부를 일구었는데 생이 다해가는 이때에 그것이 중요한가? 그렇다. 부라는 보상을 위해 치른 대가는 분명 가치가 있었다. 그 길에서 인생의 필수적인 것들을 얻었다. 일과 자유, 개인의 성장에 따라왔다. 가장 뜻밖의 열매는 그가 부유한 삶을 일구어온 과정을 영적 여정으로 보게 되었다는 점이다. 그는 자신이 쓴 책 한 장에 이런 진실이 담겨 있기를 바랐다. 집으로 돌아와 그는 정원을 향했다. 때는 11월이었고 땅바닥은 얼어 있었다. 그는 비닐봉투로 책을 잘 싸서 땅에 묻었다. 지미가 책을 발견할 수도 있고 그가 얻은 인생의 교훈들이 이대로 영원히 사라질 수도 있었다. 그 결정을 운명의 신께 맡기기로 했다. 현실을 이야기해 보면은 나는 카톨릭 초등학교를 다녔다. 돈이 없다는 사실이 주는 공포를 체감하기 전까지 우리는 보통 돈의 가치를 알지 못한다. 돈은 산소와 같아서 부족해지기 전까지는 중요한 줄을 모른다. 하지만 돈이 없어질수록 우리 삶은 점점 더 피폐해진다. 그러면 깨어있는 시간 내내 돈을 벌기 위해 일하든가 돈 걱정을 하게 된다.
심판의 날. 심판, 가치, 본성, 성격 혹은 자질의 등급을 매기는 것. 거둔 것들로 하루하루를 판단하지 마라. 그날 심은 씨앗으로 판단해라.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 2년 전 우리가 처한 삶의 조건은 우리가 하는 일들을 반영하지. 정원사는 지난날을 반추했다. 그는 규칙적으로 시간을 할애해 혼자 있곤 했다. 삶을 다시 평가해보고 한 주간의 일들을 점검하는 시간이었다. 이날은 그가 1년간 휴가에 돌입한 날이었다. 장기간의 휴식은 평소의 일상적인 일들로부터 벗어나게 해줄 것이었다. 떠나기 전에 그는 날로 번창하고 있는 농장과 포도밭, 포도주, 양조장에서 일하는 일꾼들에게 따로 설명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신임하는 총괄 운영 관리사 산투스를 불러 자신의 자리를 비운 동안은 사업적 문제들을 미리 검토했다. 평소 해야 할 일들에 대해 그는 산투스에게 뜻밖의 제안을 했다. 비운 농장을 사들였네. 내가 자리를 비운 동안 자네가 그곳을 읽어줬으면 하네. 특별한 곳으로 바꿔주겠나? 자네의 노력에 대한 보답은 확실히 약속할 수는 없지만 자네 생각대로 자유롭게 해보게. 여기 일꾼들에게 일을 시켜도 돼. 그 비용은 내가 지불하지. 자네의 역량을 모두 시험해보게. 최선을 다해줬으면 하네. 산푸스는 이 제안을 조심스럽게 숙고했다. 60대인 그는 상상력이라곤 없는 사람이었지만 성실함 그 자체였다. 제게 1년 내내 일을 하라는 말씀이신가요? 여가 시간을 포기하고 월급도 못 받으면서 퇴락한 농장을 일구라고요? 실은 그렇다네. 정원사는 떠났고 정확히 1년 후에 돌아왔다. 농장은 황폐해지고 수익은 떨어져 있었다. 심지어 새로 사들인 이웃 농장은 전혀 손길이 닿지 않아 황무지 같았다. 정원사로부터 몇 가지 질문을 받고 나서 산투스는 일꾼들이 급여는 다 받으면서도 초과 근무는 꺼린다고 생각했다. 아무도 열정적으로 일하지도 여가 시간을 자발적으로 할애하지도 않아서 이웃 농장은 방치되었다고 했다. 정원사는 한숨을 내쉬었다. 자넨 수십 년간 나와 함께했지. 충실하게 일해준 보답으로 나는 그동안 얻은 부를 자네에게 선물하고 싶었어. 이웃 농장은 사실 자네 것이었네. 하지만 이미 기회는 사라졌고 자네는 전과 똑같이 살고 있으니 내게도 선택의 여지가 없어. 자네를 지금과 같이 고용하는 수밖에. 산투스는 뜻밖의 말에 경악했지만 곧 불행한 진실을 받아들였다. 그가 온순하게 말했다. 전 그 과정엔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농장일로 바빠서요. 사장님께서도 월급도 보장하지 않으셨고요. 정원사는 잠시 생각한 후 갈레인을 지그시 바라보았다. 아직 이해하지 못한 것 같군. 미래에 대한 확실한 보장은 그 어디에도 없다네. 그럼에도 우리는 계속 나아가야 하지. 그렇지 않으면 이미 가진 것만 가지고 살 수밖에 없어. 그의 목소리가 나지막했다. 산투스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를 떠났다. 그는 이 상황이 무엇을 뜻하는지 잘 몰랐다. 그의 미래는 특별한 것 없는 일상들 속으로 뚜벅뚜벅 걸어져 사라져 버렸다. 오늘은 가면을 쓴 왕이다. 속임수에 넘어가지 마라. 왕이 지나갈 때면 그 가면을 벗어라. 왕이 지나갈 때 가면을 벗어라. 심판의 날이 정말로 있다면 그때 받게 될 가장 중요한 질문은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사용했느냐가 될 것이다. 즉, 당신이 무엇을 했느냐는 말이다. 무엇을 하며 하루하루를, 한 주를, 한 해를 보냈는가? 너무 바빠서 자신에게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게 분명한 목표들에는 집중하지 못하고 바보가 된 것 같은 기분을 느끼지는 않았는가?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고 말하지 마라. 하루는 헨리 켈러, 파스테르, 미켈란젤로, 마더 테레사, 레오나르도 다빈치, 토마스 제퍼슨, 알버트 아인슈타인에게도 똑같은 24시간이다. 작가 H. 잭슨 프라운 주니어의 말이다. 하루는 누구에게나 24시간이다. 삶의 양상은 그러니까 현재 우리를 둘러싼 환경은 우리가 어떻게 시간을 보냈는지에 대한 일종의 장부를 할 수 있다. 우리가 지녔던 목적, 영향력, 시간을 활용하는 방법이 반영되어 있는 것이다. 대학 시절 시간이 삶의 양상을 바꾸는지 목격했다. 복도 의자에 앉아 있는데 학과장의 문이 열리고 안으로 안내를 받았다. 선고를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무방비 상태였다. 반박할 여지도 없는 사신들만 존재했다. 입학 첫 해 성적은 재앙이었다. 나는 도살자리에 끌려간 송아지처럼 학과장실 안으로 들어갔다. 학과장은 나이 지긋한 노신사였는데 그가 왜 면담을 하게 되었는지 설명하는 동안 나는 거대한 책상 맞은편 의자에 앉아서 피지땀을 흘리고 있었다. 조금 쉬운 커리큘럼을 찾아보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니야. 학과장이 말했고 나는 상황을 판단하려고 머리를 굴렸다. 일단 학교에서 쫓겨날 것 같지는 않았다. 최소한 아직은 아닌 것 같았다. 다음으로 그는 내가 정신적으로 허약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그의 판단은 타당했다. 그분은 내가
여자친구를 눈알 빠지게 찾고 있다거나 재미있는 친구들과 어울린다거나 매일 밤 카드 놀이를 한다는 생각을 절대 하지 못했다. 젊은이가 사교 동안을 하느라 대학에서의 교육 기회를 낭비하고 있다는 생각, 그리하여 공부에 투자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가늠할 수 없는 분야였다. 학과장은 내가 능력이 안 돼서 무력하다고 여겼지만 실상 하루하루에 목적이 없어서 무력했다. 시간은 물론 내가 지닌 가능성도 낭비했다. 면담을 마치고 나는 목표를 작성했고 일정표를 짰다. 그리고 그 계획에 따르자 성적이 바로 올랐다. 삶의 양상을 바꾸고 싶을 때 우리는 주간 일정을 쇄신해 보려 한다. 천국의 문이라는 우화가 있다. 이 이야기에는 하루하루를 충만하게 사용하는 일에 관한 교훈이 담겨 있다. 네 사람이 죽어서 천국으로 갔다. 이들은 긴장한 채 천국의 문 밖에 줄을 서 있었다. 문 앞에는 성 베드로가 네 권의 책을 들고 서 있었다. 그 책들에는 이들의 일상이 각각 기록되어 있었다. 맨 앞에 남자가 걸어나가 성 베드로 앞에 앉았다. 성 베드로가 이 남자의 일생이 요약된 장을 눈으로 훑었다. 남자는 평균적인 지성과 능력을 지니고 있었다. 그는 결혼을 하고 가족을 부양했다. 자신의 삶에 성실했고 지역 공장에서 공장장 자리까지 올라갔으며 깊은 신앙심을 가지고 교회에 봉사했다. 어린이 야구단 코치도 하고 학교 교육위원회에도 참여했다. 성 베드로가 고개를 읊어 말했다. 주어진 시간을 잘 썼군요. 당신은 저 아래쪽을 내려보내야겠소. 지역사회의 기둥으로 살았던 인생을 다시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스스로의 존엄성을 지키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을 겁니다. 휙! 연기가 피어오르자 남자는 사라졌다. 인생 수업, 심판의 날. 내가 보낸 시간은 지금의 나를 만든다. 나를 일을 알고 나서 내가 하는 일을 변화시켰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모습 그대로 살게 될 것이다. 효과 활동, 목표를 달성하는 행위. 정원사는 정원의 요구에서 결코 해방될 수 없다. 정원은 정원사의 끊임없는 보살핌을 필요로 하지만 정원사의 삶을 위대한 모험으로 만들어준다. 파울로 코엘료. 산투스가 계속 만남을 청해왔다. 이틀 후 정원사는 그를 만났다. 산투스가 두 번째 기회를 바라는 것은 당연했다. 즉 자기 시간을 들여 이웃 농장을 보수하려는 것이다. 그는 농장 관리인 자리에서 물러나 그 임무에 자신의 전부를 바치겠노라고 말했다. 뭐든 하겠습니다. 해가 뜰 때부터 질 때까지 일하겠습니다. 잠도 줄이고요. 기회를 주신다면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정원사는 산투스의 말을 참을성 있게 들었다.
그는 지칠 때까지 할 말을 죄다 쏟아냈다. 그리고 나서 오랫동안 침묵이 이어졌다. 이윽고 정원사가 목을 가다듬고 말했다. 이웃 농장을 재건하는 동안 생활비는 어떻게 하려고? 제 가족이 저와 함께 일할 겁니다. 친구들과 친지들이 기꺼이 생활비를 빌려줄 것입니다. 여기 일꾼들에게 도움은 청하지 않을 겁니다. 작년에 제가 어리석게 날려버린 그 기회를 주신다면. 산투스는 간절한 어조로 말했다. 정원사가 미소를 지었다. 지금 나는 심정이 복잡하네. 기회를 주신다면 이번에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겠지. 자네의 성실함은 의심하지 않네. 다만 이따금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그걸로는 안 될 때가 있어. 내가 없는 동안 자네는 이 농장과 포도밭, 양조장에 최선을 다했는가? 정원사가 부드럽게 물었다. 1분 1초도 쉬지 않았죠. 해가 뜰 때부터 질 때까지 바쁘게 일했습니다. 다른 일꾼들이 놀게 놔두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올해는 계속 수익이 떨어지고 있어. 산투스의 얼굴이 하얗게 질겼다. 제가 노력이 부족했나 봅니다. 세상은 판사와 같고 결과는 언제나 판결이 나지. 나는 2가지 조건을 걸고 그 농장을 자네에게 선물하고자 했네. 한 가지는 내가 없는 동안에도 농장의 수익을 계속 유지할 것. 다른 한 가지는 자네가 여기에 시간을 기꺼이 바칠 것. 이 2가지 기준 가운데 자네는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어. 정원사가 얼굴을 찌푸렸다. 산투스의 말이 벌어졌지만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 어색한 침묵이 흐르고 정원사는 산투스의 상황을 생각했다. 그러고는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결과에 집중하면 언제나 자신의 역량을 늘릴 수 있지. 그게 우리에겐 희망이 될 거야. 최선을 다했음에도 올해 그걸로 충분하지 않았다면 하는 일을 바꾸어서 다음 계절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지. 2번째 기회를 주시겠단 말씀입니까? 산투스가 물었다. 조언자들의 조언을 받을 거야. 그리고 나서 답을 주지. 만남은 끝났고 정원사는 작은 사무실에 홀로 1시간가량 앉아 있었다. 그는 충실한 관리인에게 기회를 주고 싶었지만 새로 알게 된 사실로 인해 이제는 의구심이 들었다. 산투스는 최선을 다했지만 실패했다. 자신이 베푼 인정이 그에게 경제적 재앙을 불러온다면 어쩌나. 능력 밖의 애를 주는 게 과연 현명한가. 효과활동은 목적을 달성하거나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다. 당신이 한 행동들이 눈에 보이는 성과를 올리지 못하고 있다면 최선의 활동들을 하는 데만 신경을 쓰도록 일정을 조율해라. 휴가 시간. 목표를 달성하는 데 들이는 노동 시간. 오늘 핀 꽃은 어제 뿌린 씨앗에서 나온 것이다. 하루는 길지만 한 해는 짧지. 정원사는 반추했다. 지난주에 다소 의미 있는 바람이 불어온 듯 했다. 모든 시간을 휴가 시간으로 쓰는데
점령하지 않았는데도 말이다. 해야 할 일은 많겠지만 정원사는 그보다 자신의 건선적인 목적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요즘 그가 가장 우선시하는 일은 1시간 동안 조언자들과 함께하는 것이다. 그들의 조언을 들으면서부터 그는 경솔한 결정을 피할 수 있었다. 이 조언자들은 언제나 미래의 재난들로부터 길잡이가 되어주었다. 매일 저녁 누군가 그의 집을 지나치면서 창문을 올려다본다면 정원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는 일이 있었다. 그는 매일 하루의 긴급한 문제들을 곱씹으며 이 생각 시간을 갖고 가능한 해결책들을 모색했다. 현명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 그는 밝혀진 사실들을 이성적으로 복기했다. 가능성 있는 행동 방침과 그 장단점들을 적어 내려가기도 했다. 이따금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었는데 그건 알아야 할 사실과 더 많다는 신호였다. 어떤 행동 방침을 자연스럽게 옳다고 느껴지고 어떤 행동 방침은 다소 잘못된 것으로 느껴졌다. 이유를 정확히 설명할 수는 없었지만 그는 그런 예감들을 내면의 빨간불 혹은 파란불이라고 불렀다. 효과 시간이란 중대한 결과를 가져오는 제대로 된 일을 하는 시간이다. 무의미한 시간 반대로 우리가 목표를 향해 똑바로 나아가게 해준다. 성과를 내는데 필요한 일을 양적으로 많이 하는 노력의 시간이다. 우리는 모두 똑같은 시간을 주어져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강한 영향력을 발휘한다. 여기에는 몇 가지 이야기가 하나 있다. 미시시피의 한 변호사에 관한 이야기다. 그는 수많은 일로 터져나갈 듯한 생활 속에서 날마다 휴가 시간을 만들어냈다. 그의 이야기는 꿈을 향해 뛸 시간이 없다는 변명을 하는 우리를 부끄럽게 한다. 30세의 이 남자는 바빴다. 루펌에서 주 60시간을 일했고 결혼을 해서 2아이를 두었다. 일정은 꽉 차 있었다. 인생에서 해야 할 일이 가장 많은 시기였다. 어느 날 이 변호사는 법원 청사에서 젊은 성폭력 피해자의 증언을 우연히 듣게 되었다. 그는 깊이 감동받았고 그날 들은 증언을 바탕으로 소설을 쓰고 싶다는 열망을 느꼈다. 휴가 시간. 매일 부족한 시간으로 인해 대부분의 꿈들이 죽어간다. 그래서 나는 휴가 시간을 늘리고자 제대로 일정을 조율했다. 먹고 사는 일. 노동의 존엄성. 노동의 존엄성. 노동은 자신이 가치 있는 사람임을 증명해준다. 정원은 육체적 노동에 대한 존엄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우리에게 보답한다. 그것이 인간 세상에 다시 합류하는 방식이다. 게으름뱅이도 즐거운 일은 할 수 있지. 정원사는 뒷뜰을 가꾸며 중얼거렸다. 하지만 가을에 풍성한 수확을 거두려면 매일같이 꾸준히 일한다는 대가를 치러야 했다. 숨막힐 듯한 여름은 그는 잠시 쉬면서 자신의 집의 옆집을 가르는 울타리로 걸어갔다. 울타리 너머에 있는 이웃집의 넓은 정원이 어수선했다.
존엄은 감히 범할 수 없는 높고 엄숙한 상태를 말한다. 독립적인 성인으로 자라면서 우리는 먹고 사는 일에 존엄성이 있음을 깨닫게 된다. 하지만 일의 모든 측면을 좋아할 수도 없고 또 어떤 일에서는 깨지거나 누군가에게 의존해야 하는 굴욕감을 이겨내기도 한다. 대학을 졸업하고 재정적 압박에 몰렸을 때 나는 내 자신이 부끄러웠다. 사업을 시작했지만 그걸 해낼 능력이 없다고 스스로 느꼈다. 매일 패배감이 빠져 있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못나 보였다. 마음 깊은 곳에서 돈 문제가 내 자존감을 갉아먹었다. 경제적 안정, 노동의 존엄성. 돈이 없다는 것은 자존감을 좀먹는다. 존엄성과 고결함은 생태를 꾸려가는 데서 나온다. 경제적 안정, 위험이나 위협에서 자유로운 상태. 뿌리가 깊다면 바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나는 경제적 안정이 내면에 힘이 있다는 것을 배웠고 죽을 만큼 망가졌을 때 진정한 불을 향해 나아가게 되었다. 추가 수입, 촉과 충분치를 넘어선 것. 농부와 제조업자는 이윤 없이는 존속할 수 없다. 노동자가 월급 없이 존속할 수 없는 것만큼이나. 추가 수입, 수입과 지출이 같다면 위태롭다. 추가 수입을 찾는 것은 현명하고도 필요한 일이다. 추가 희생, 더 나은 명분을 위해 무언가를 포기하는 것. 목적이 있는 정원은 씨앗을 얽매이지 않는다. 정원을 풍성하게 가꾸려면 당신이 추구할 목적을 찾고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그것을 따라가라. 우리는 특별한 삶을 사는 대가를 치르든가 평범한 삶을 살면서 후회를 하지. 정원사는 생각했다. 특별한 삶을 시간을 희생시키고 평범한 삶은 꿈을 희생시킨다. 특별한 삶은 시간을 희생시키고 평범한 삶은 꿈을 희생시킨다. 화창한 여름날 아침, 정원사는 이웃집 뜰에 있는 재료들을 창 너머로 지켜보면서 고민에 빠져 있었다. 추가 희생. 내가 보낸 하루하루는 약간의 희생이 필요했다. 온전히 나의 선택이었고 그래서 후회도 없다. 정신 집중을 하는 일에 의뢰. 정원은 우리의 불완전한 본성을 충족시켜주는 장소다. 정신수양. 불을 일구는 데는 고된 노동은 물론 행운의 브레이크도 필요하다. 둘 사이의 균형이 내 삶을 바꿨다. 오늘 부자의 언어에 대한 내용 읽었습니다. 끝까지 읽으려고 했는데 체력이 조금 안 돼서 조금 읽었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책은 부자의 언어입니다. 이 책은 여러 가지 단락들로 나와 있습니다. 빛에서 빠져나오라, 수익성, 자기용서,
풍요. 여기에 대해서 각 단어에 대한 표현을 굉장히 절묘하게 했습니다. 확신, 절대적인 믿음, 목표에 힘을 부여하는 자신감. 제가 이 책을 아는 분께 선물을 드렸는데, 네, 제 영상을 보고 선물 받고 싶다고 하셔서 선물을 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고요. 조금 제가 사실은 발음 연습을 좀 하느라고 왔다 갔다 읽은 호흡법을 조금 다양하게 읽었는데, 좋은 하루 보내시고 멋진 일요일 되세요. 오늘 3월 15일 일요일입니다. 아까 전에 비가 왔는데 지금 12시 반 정도 됐을 거거든요. 죄송합니다. 네, 12시 반은 아니고 조금 됐는데 비가 좀 그쳤고 날씨가 다시 화창해졌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멋진 하루 보내시고 저는 또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